앞서 쭉 설명해 주셨던 디펜더 XDR, 그리고 센티넬, 그리고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어떻게 보안적인 측면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좋습니다. 보여드리도록 어떤 하겠습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예시로 좀 보여드릴 부분은 임의로 생성했다기보다는 저희 사 내에서 실제 발생한 인시던트를 기준으로 해서 까도 됩니까? 그래서 좀 화면이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디펜더 XDR의 메인 페이지고요. 이게 디펜더 XDR 화면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사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XDR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 사용자들에게 배포해서 보안 이벤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딱 이 웨비나를 준비하는 걸 어떻게 알고 굉장히 좀 훌륭한 인시던트가 발생했는데, 그래요?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좋습니다. 훌륭한 건가요? 인시던트가 발생이 되면 훌륭한. 뭐 자세히 보시면 안 되긴 하지만. 좋은 사례로. 좋은 네, 사례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시던트가 뭐 쭉 계속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사례로 굉장히 좀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제 XDR의 표본 네네, 좋습니다. 잘 탐지되었다라는 영역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노트북으로 화면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정확한 명칭이 나오지 않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의 사용자가 다단계로 억세스를 시도했다라는 흔적을 탐지를 하고 그리고 그 특정 프로세스가 차단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검출하고 차단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맞습니다. 데이터군요. 네, XDR에서 충분히 수행해야 될 영역들을 쭉 했고 이 XDR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그다음에 얼럿에 대한 얼마나 좀 심도 깊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타임라인으로 해서 어떤 뭐 메일 유입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특정 사용자가 어떤 도메인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세스는 어떤 형태의 유형을 띠는 프로세스였는지 그리고 이게 위험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차단을 했다. 그런 조처하는 그 타임라인에 대한 스토리를 보여주는군요. 형태로 좀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지금 제가 화면이 좀 작기는 한데 사용자에 대한 아이콘으로 해서 어떤 시스템에 어떤 사용자가 이 행위로 인해서 접근을 허용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나타내게 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맞습니다. 사람과 혹은 뭐 디바이스와 그렇죠. 사람과 디바이스와 그다음에 서비스와 프로세스와 파일 해당되는 이 인시던트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정 사용자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또 파일은 몇 개의 파일이 이 이벤트를 띄우는데 나타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각각의 탭에 좀 더 좀 상세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자산 탭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표현되는 사용자의 어떤 정보값들이 쭉 나열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에비던스 앤 리스폰스를 보게 되면 좋습니다. 실제 파일을 어떤 시간대에 받았고 이 파일을 수행했던 영역에서 이 XDR이 프리벤트를 했는지 뭐 블락을 했는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프리벤트는 강제로 수행하는 걸 막았다라는 거고요. 블락은 보통 이제 인터넷에 다운로드 할 때 디펜더가 작동하는 화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수행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사용자가 이거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각각의 개별적인 리스폰스에 대한 내용들도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어떻게 대응을 했나? 지금 보시면 뭐 셋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셋업에서 이제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실행한 파일 뭐 프로세스명들 그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세 정보값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어떤 경로에서 실행됐는지 이런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서비스 형태의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악의적이라고 판단했던 요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긴 한데 SVC 호스트라고 해서 윈도우즈에서 관리하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권한을 우회할 때 좀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SVC 호스트해서 이게 마이너스 P를 하게 되면 권한을 좀 패스하는 뭐 이런 형태로 좀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여러 단계의 이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접근성을 좀 따져보는 이런 명령어를 수행했다, 스캐닝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요 행위 때문에 이런 이제 탐지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XDR에서 이 이벤트를 탐지했던 히스토리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영역에 대해서 프로세스, 서비스, 그 다음에 뭐 파일 등이 어떤 형태로 접근이 됐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SOC 팀 입장에서 좀 바라보게 되면, 이게 저희 사내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엔터프라이즈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이 이벤트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쌓일 겁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막 다 탭을 넘어가면서 보기에는 그렇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인력적인 충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네. 되고, 이 프로덕별로 한 명의 그러니까 뭐 분석가가 붙어서 이거를 다 바라봐야 되는 이런 좀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왔던 것처럼 그러면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네. 이걸 좀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디펜더 XDR이 아까 했던 인스턴트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처리까지 대응까지 그렇죠. 다 그러니까 해버리 이런 부분까지는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임라인별로 분석을 다 하고. 그다음에 행위에 대한 걸 다 탐지를 하고, 네. 그다음에 대응이 하는 부분까지 갔는데, 네. 이제 보안 분석가는 좀 더 심층 깊은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정탐인지 오탐인지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부분도 사실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네. 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코파일럿을 바로 좀 수행하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보안 분석가 입장이라서 그래서 제가 분석가는 아니지만 네. 분석을 해야 되는 약간 상황에서는 빙의를 해서 네.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 파일이 악성이라고 탐지를 했지만 이게 뭐 규모가 좀 큰 회사일수록 자체 개발했던 솔루션으로 뭐 보안 서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메신저를 별도로 개발해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우리가 동일한 파일을 했지만 뭐 개발자가 이번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따로 한번 좀 컴파일을 새로 해볼까? 라고 했다가 네. 이게 또 탐지가 돼서 이런 그렇죠. 형태로 접근해 볼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뭐 만약 그런 시나리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게 진짜 뭐 어떤 보안 이벤트가 맞는지, 그렇죠. 이게 악의적인 행위를 했는지를 좀 보려면 지금 여기에서는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게 보안 벤더가 이런 형태로 탐지를 한다라는 히스토리를 전체적인 것들을 리뷰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리 좀 열어놓은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72개의 보안 벤더에서 요 파일이 38개의 벤더사는 악의적인 파일이다. 라는 형태로 이제 좀 판단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보시면 각 벤더사별로 네. 어떤 형태의 악성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탐지를 했다. 네. 라고 해서 정의를 좀 하기도 하고요. 네. 각각의 탭을 보면 좀 더 많은 뭐 내용이 있겠지만 짧게 이제 뭐 커뮤니티를 가게 되면 이 파일이 실제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거다. 네. 우리는 이 부분이 악의적인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허용하는 파일로 좀 넘어갈 거야 라고 하는 뭐 이런 코멘트들도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보안 분석가라고 하면 저런 식으로 바이러스 토탈도 들어가고 관련된 어떤 분석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실제 뭐 네.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인데 네. 뭐 매번 파일을 할 때마다 차단이 되거나 하게 되면 네. 이제 각 벤더사에 오탐으로 인해서 우리 이 파일을 예외 처리해야 된다는 프로세스가 별도로 있기도 합니다. 네, 이게 그렇겠죠. 뭐 당연히 이제 엔드포인트 단에서 어떤 조작을 통해서 예외를 한다던가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각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디펜더 XDR을 사용하는데 사내에서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거는 위험한 요소가 아니야. 이걸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라는 이런 플로우를 거쳐서 예외 처리하는 뭐 과정도 거치기도 합니다. 그러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탐인지 오탐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도 사실 보안팀의 역할이긴 하죠. 그렇죠. 당연히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겠죠. 그죠?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그런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파일인 것 같다라 그러면 뭐 이렇게 실제 구글링을 해서 좀 정보 조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좀 검색하고 이런 봐야 것들도 되는데 필요하고. 실제 이 사내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었던 거는 네. 이 사용자가 본인이 사용하던 삼성 핸드폰이 네. 이게 패턴을 풀 수 있는 거를 이제 뭐
기회를 좀 다 사용을 했는지 네. 잠겼기 때문에 이거를 풀 수 있는 툴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실제로 해보니까, 확인해보니까. 네. 이걸 저도 이제 사용자분께 직접 이제 문의를 해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는지 이런 것도 또 프로세스로 좋습니다. 또 한번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어떤 보안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실제 이제 어떤 형태로 접근을 했는지도 사용자한테 문의하는 것들도 다 그러네요. 진행하는 부분이 그런 과정들도 다 필요하군요. 예. 네. 확인하는 거 과정도 필요해서 네. 실제 하루에 몇 건 못 하겠는데요? 네. 이게 저처럼 이제 숙련되지 않은 사용자가 네, 했기 네.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 보안 분석가로 전문가로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딱 보기만 해도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알 수 있습니다. 있겠죠. 알수 그건 뭐 있는데요. 그만큼 숙련된 사용자여야 되겠지만 네, 맞습니다. 보안 분석가여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는 과정일 것 같고요. 네.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통해서 좀 획기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 좀 보여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인시던트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이벤트 인시던트를 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가 이 인시던트 하나를 놓고 네. 코파일럿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XDR의 이 코파일럿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군요. 네. 바로.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보안 워크로드에 다 코파일럿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시던트 서머리를 통해서 이게 어떤 형태로 언제부터 우리 사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서머리를 쭉 그럼 알려주기 아까 때문에 어떤 그 에비던스 리스폰스의 그 항목 그거를 클릭을 하면서 코파일럿 버튼 눌렀을 네, 때 맞습니다. 해당되는 분석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예. 거군요. 네. 오케이. 지금 보시면 네. 최초 이 파일을 다운로드했던 시점은 실질적으로 2월 25일 날 발생했다라고 시작이 되고요. 그런 내용들까지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이게 있군요. 디바이스는 어떤 디바이스에서 이 행위가 발생을 했고 좋습니다.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도 상세한 내용만 압축해서 이제 정리한 서머리를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밑에 디펜더가 네. 대부분 격리시켰다. 네. 네. 그런 형태로 이제 결과 최종적인 네. 결과까지도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보시면은 해주는군요. detected and quarant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제공한다고 하면 저것만 보면 되겠는데요? 네. 네, 실제 저것만 보면 되겠는데요? 저희 사내의 직원분한테도 네. 이거 실제 악성 행위를 한 게 맞으신가요? 네. 악성 행위를 했다라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태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를 다운받고 실행하셨나요? 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네. 내용을 보시면 여기 밑에 사용자한테 이거를 질의할 수 있는 페이지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 팀즈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는 형태로 네. 이런 기능들도 같이 이제 또 하나의 제공이 뷰 안에서 네. 지금 얘기했던 실제 사용자의 액티베이션, 아니면 리퀘스트 이런 것까지 그냥 통합적으로 여기서 다 처리가 가능하다. 네, 별도의 툴을 열거나 뭐 카톡을 열거나 이럴 필요 네, 없이. 네. 이게 확실히 그 통합 플랫폼의 강점이군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티넬은 통합 로그 관리 솔루션이기 때문에 XDR뿐만 아니라 엔트라 아이디 그리고 우리 온프라미스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리고 방화벽 이런 기타 등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벤트들을 통합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상관관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로그 취합을 할 수 있는 뭐 영역으로 활용하는 SIEM은 이제 한참 이전의 시대가 지나고요. 네. 이거를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아까 또 키워드랑 말씀해 주셨던 SOA 기능을 통해서 자동 대응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보여드릴 부분이 저희가 이제 데이터 커넥터라는 걸 통해서 MS에서 제공하는 네이티브 로그를 수집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글로벌 벤더들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 커넥터가 다 제공이 됩니다. 네. 물론 지금 이제 저희가 나열한 거는 22개밖에 보이지는 않기는 하는데 컨텐츠 허브라는 걸 통해서 이 MS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커넥터를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고 여기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도 제공하고 네. 말씀드렸던 서드 파티 솔루션은 AMA라는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로그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시스로그 서버를 두고 거기에서 다시 포워딩해서 로그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이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XDR에서 발생한 인시던트가 어떻게 또 표기되는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시던트를 보시면 똑같은 인시던트가 이제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특이하게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이제 통합 로그 관리 솔루션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 환경에 뭐
방화벽이라든지 IPS라는 이런 기타 등등의 솔루션을 이제 로그 연동을 해놓은 건 아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XDR에서 발생한 인시던트 그리고 Defender for Identity라고 해서 AD에서 발생한 이런 영역들을 같이 조합해서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보이게 되고 여기에서 보면 아까는 106개 정도의 엔터티가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했지만 AD가 같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그게 아니라 좀 더 많은 곳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라는 인시던트로 이제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센티넬을 좀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통해서 이 센티넬이라는 영역으로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되고 분석된 인시던트도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인시던트에 대한 것도 또 코파일럿을 통해서 한번 리포트 형태로 좀 만들어줘라고 또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업무 환경에 대한 뭐 리소스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센티넬 환경에서 또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운영되는 그런 환경, 그런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인시던트 1번에 대해서 제가 코파일럿한테 리포트 형태로 좀 서머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질의한 내용이고요.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코파일럿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간단하게 메뉴 형태의 세션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소유자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권한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전체적인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프로덕트 라인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할 수 있을지 템플릿이 제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북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보안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질의할 수 있는지 이런 또 템플릿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프롬프트에 대한 템플릿도 제공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내 세션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타임라인으로 해서 쭉 제가 이제 질의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센티넬에서 발생한 인시던트 1번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리포트 형태로 좀 분석을 해줘라고 질의를 했을 때 내용을 보시면 서머리로 인시던트 1번, 센티넬, 그 다음에 설명으로는 어떤 서버명이라든지 호스트, 그리고 사용자는 어떤 사용자가 관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malicious activity가 맞아? 라는 이제 한 카테고리로 해서 이거는 악성 행위가 좀 맞는 것 같다 라는 형태로 이제 리포트를 좀 압축해서 좀 보여지고요. 해당 근거로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에 있는 택틱과 테크닉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택틱으로 해서 크레덴셜 액세스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공격 유형으로는 브루트 포스라고 해서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위 대입을 통해서 액세스를 시도해보는 공격 유형입니다. 이런 형태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머리를 굉장히 좀 잘 해주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또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코멘트를 남겨서 이제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디펜더 XDR의 코파일럿을 쓰는 환경과 거의 유사하게 이 똑같이 이 CM의 이 센티넬에서도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요약되고 정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데모는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밖에도 이 관련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사실 이게 이 짧은 시간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단순하게 관련된 XDR CM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잘 분석해내느냐 이제 여기가 방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실제로도 사용해보니까 효과적이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 인시던트 하나하나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놓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고객사에 가서 인시던트가 발생해서 좀 보다가 이거 뭔가 잘못 탐지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해서 케이스까지 열었는데 알고 봤더니 정책이 뭔가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아니네? 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파일럿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실 저도 이제 15년, 16년째 이제 보안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서 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긴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휴먼 에러는 휴먼 없다. 에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코파일럿을 사용하면 휴먼 에러는 나타날 수 없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부여된 시간도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고 또 여러분들과 자주 찾아뵙고 싶긴 한데 자주 찾아뵙지 못할 그 정도로 뭐 시간이 이렇게 자주 네, 기회가 그렇죠.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많은 양을 사실 많은 양의 데이터와 많은 양의 정보들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네. 저희 CN토트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네. 뭐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조회수가 좋던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외에도 사실 링크드인에 이런 이제 웨비나 네. 소식이라든가 최신 IT 트렌드 이런 예. 내용들을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QR코드 찍으시면은 네. 좀 작아가지고 혹시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댓글창에도 네. 관련된 링크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많이 방문하셔서 네. 예, 뭐 최신의 IT 트렌드라든가 컨텐츠 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기업들별로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저런 운영도, 채널들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특히나 CN토트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모험 사례이긴 저희 합니다. 마케팅 팀의 네. 파워가 네, 그러니까 마케팅 팀 요청하면 많이 나오십시오. 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관련된 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보안의 담당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리소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가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보안 솔루션이 제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솔루션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요. 예. 거기에 이제 AI가 이것들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네네. 대한 몇 가지 좀 핵심적인 포인트를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네. 것도 중요하지만 네. 보안에 대해서 잘 방어하고 방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좀 보안 쪽도 다른 어떤 모든 영역들도 마찬가지 있습니다만 이 보안 쪽도 이 AI라는 부분들이 접목되면서 진짜 많이 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네. 네, 맞습니다. 자, 각자 한 마디씩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우리 부장님.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AI의 이 거대한 플랫폼, 그리고 AI를 이용한 보안 시장의 선두주자로 네. 좀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포인트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장님이 좀 바빠지셔야 될 텐데요. 그죠? 네. 지금도 바쁘긴 하지만, 네. 좀 더 바빠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부장님께 연락 주시면 좋겠다고. 네. 네. 댓글에다 이렇게 올려도 되겠죠? 네. 제가 부재중일 때는 이준영 이사님 연락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뵐 거라서 그렇게 크게 거창하게는 안 하고 싶고요. 네.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와 그다음에 디펜더 XDR, 그다음에 센티넬 이 세 가지 그 제품 솔루션들이 사실 그 유일무이하게 사실 제공되고 있는 그 통합 플랫폼이거든요. 보안 플랫폼이거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쪽에 관련돼서 문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저희 쪽 연락 주시면은 기꺼이 연락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웨비나 그 아까 슬라이드 장표의 마무리에서 말씀하셨던 그 AI 에이전트 시큐리티 쪽 관련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자,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조만간에 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로 또 할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얘기할 거리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1년이 아니라 조만간에 뵙겠는데요, 이사님?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까지 웨비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 설문조사 오픈되어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꼭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저희 웨비나 끝난 다음에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관련된 문의사항이라든지 요청사항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있는 요청사항 링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CN토트 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릴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다양하게 콘텐츠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저희 이쯤에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준비를 많이 할 테니까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